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11일이죠. 토요일 서대전역에서 열리는 윤창중 정치학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벌써 9월 22일 날 시작해가지고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청주, 대구, 부산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서대전에서 열리게 되고 11월 25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제주도에서 윤창중 정치학교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을 한번 순회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애국 시민 세력이 함께 만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숙고하는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의 사상적, 이념적 아카데미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신문이 있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미국 보수 우파의 대변지, 보수 우파의 그 지도층, 그 엘리트 지도층의 민심을 대변하는 그 경제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하자마자 바로 문재인은 못 믿을 친구다. 문재인은 unreliable friend다. 믿을 수 없는 친구라고 아주 맹비난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것도 사설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벤트, 어떤 우리가 그 사건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 신문의 사설에 한 줄 난 걸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경제지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애독하고 있는 신문이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신문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수 우파, 그 지도층의 속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언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을 놓고 지금 문재인이가 장난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완전히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아주 미국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하고 바로 돌아서면 딴소리하는, 한반도 운전석이니 이런 완전히 돌아서서 딴소리하는 그것을 미국 보수 우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문재인은 안 되겠구나 하는 강한 신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문재인이가 균형 외교라고 그랬어요. 균형 외교. 이거 완전히 뭐냐면 미국을 놓고 지금 데리고 놀겠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과의 균형,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표현이 균형된 외교다. 균형 외교와 균형된 외교는 다르다 하는데, 그런 말장난하지 말고 균형 외교라는 건 뭐냐면 노무현 시절에 문정인이가 제안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입에 올린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로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건 완전한 허장성세죠. 도대체 이 작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이건 정말 얼토당치도 않은 그야말로 이건 상상에 불과한 공상과학 아니겠습니까? 이건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정말 아주 그야말로 이게 무슨 마치 참 철없는 객해지난 철진한 묵은 그 민족주의에 기반한 그 이른바 자주 외교라는 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실체는 똑같은 겁니다. 균형 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게 아니고 어쩌고 뭐 동남아시아와의 균형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바로 이런 것을 미국이 모를 리가 있냐 이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는 균형 외교 하겠다. 차라리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이웃이고 참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겠다 하든지 돌아서면은 그 이율 배반적인 참 야누스의 두 얼굴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는 참 아주 적확한 표현입니다. 트럼프를 만나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돌아서면은 북한한테는 소위 말하는 태화하자고 구걸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는 우리가 지금 연기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플레이 하는 거죠. 완전히 더블 플레이 하는 거죠. 이걸 모르겠냐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그토록 저항하고 걱정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집권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안보가 파산이 됐다. 대한민국 외교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그 말하는 근거가 바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통해서 쓴 문재인은 못 믿을 친구다. unreliable friend다. 이건 친구는 친구인데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각을 대한민국 보수 우파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미국의 참 보수 우파의 대변지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과 만나가지고 위대한 협력과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라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그 어법 그 표현으로 묘사를 했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President Moon is unreliable friend다. 문재인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친구라고 원색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네? 그 제목이 뭐냐? 사설 제목이 베이징을 향한 한국의 굴복입니다. 고개 숙임. South Korea's bow to Beijing입니다. bow. 고개를 완전히 숙이는 거. 절하는 게 bow 아닙니까?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베이징에 고개를 숙였다. 굴복했다는 얘기예요. 치욕적인 얘기죠. 그러면서 문재인을 믿을 수 없는 그 근거를 댔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김정은 달래기에만 안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나쁜 경우다라고 쓴 게 뭐냐면 북한에 한 해 1억 달러, 약 115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다 주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려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지금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해서 이 억압과 제재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핵을 이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한 해에 1억 달러, 약 11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문 대통령이 굴복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한국이 사드 문제와 민주주의 동맹에 흠집을 가했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맹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 강경화, 참 기가 막히죠. 그 강경화가 소위 말하는 삼불 원칙이라고 했던 거, 그 쓰리 노 원칙이라고 했던 거, 이것을 뭐 중국에서는 뭐 약속한 거다, 우리는 입장 표명한 거다 하고 있지만 그게 입장 표명한 것이든 약속한 거든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맹비난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완전히 중국에 굴복한 것이다. 맥메스터가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면 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삼불 원칙을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에 완전히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중국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속국이 되는 것이다. 네? 시녀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그걸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이 얘기한 겁니다. 그 삼불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 않겠다. 네? 그리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세 가지를 만약에 철저하게 지킨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정말. 정말 대한민국 팔아먹은 이완용과 똑같은 얘기예요. 제2의 이완용이라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자,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주에 1개 포대 6개의 사드가 와 있잖아요. 지금 6기가, 사드 6기가. 근데 지금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1개 포대로는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도권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소위 말하는 DMZ에서 휴전선에서 30마일밖에 한 40여 킬로밖에 되지 않는 그 서울과 수도권 방어는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드는 방어 체계로서는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하게요. 사드 이외에 다른 효율적인 방어 체계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완전히 이건 말장난 말이죠. 말로 장난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드 배치 없다.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권 방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뭡니까? MD 체제에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이. 아예 미리 속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 핵무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건 완전히 문재인이니까 대한민국을 그냥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중국의 시녀가 되겠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맥메스터 백악관 그 국가안보실장 말대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요.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논의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소위 말하는 유럽의 나토와 같이 다자체계, 네트워크 그 방위체제를 만들겠다. 이러한 구상을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호주, 이래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이 그물망 안보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물망 안보 체계를.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리 그 논의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 다자 안보 체제를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바꿔 말하면 한국이 일본과 가장 가까워지는 걸 두려워하는 쪽이 어디냐? 그게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중국의 말이에요. 입안에 혀처럼 지금 놀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두고서 어떻게 미국의 보수 우파가 그래 잘했구나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못 믿을 친구라 이게. reliable, 신뢰할 수 없는 unreliable friend, 친구라. 친구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뭐냐면 이건 균형이 아니다. 이건 굴복이다 그래서 굴복이다. 이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문재인이가 균형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중국에 아예 굴복한 거다. 투항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재인의 이러한 통일 외교 안보 전략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냐? 제가 볼 때는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의 두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강경화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어디서 나오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문정인입니다. 제가 볼 때. 문정인. 문정인이가 그 입으로, 자신의 그 입으로 실토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냐? 이것 또한 문재인 청와대는 더블 플레이를 합니다. 문재인은 학자이고 특보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졸로 보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과 보수 우파 그리고 국제 정치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야말로 졸로 보는 거예요. 미국 모를 것이다. 미국이 왜 모릅니까? 그 엄청난 정보력과 그 엄청난 그 연구단체, 연구 인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모른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지금 외교를 하려는 걸 모른다? 문재인이가 뭐라 했느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문정인이가 말이죠. 그 청와대 통일 외교 안보 그 특보라는 문정인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중국으로 바로 떠나자마자 뭐라 했느냐? 강경화의 그 삼불, 쓰리노 정책은 충분히 상식적인 주장이다. 상식이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중국이 그렇게 한국에 요구하는 그 세 가지 항은 상식적 주장이라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완전히 이것은 말이죠. 베이징에서 소위 말하는 시진핑 정권이 파견한 서울 주재 베이징 대변인이에요. 네. 이건 뭐 단순히 진중, 종중, 사대주의자가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에 파견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서서 중국의 입장을 대신해서 이 발표하는 서울 주재 베이징 북경 대변인. 그게 문정인인 거예요, 지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문정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의 흉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또 청와대는 거짓말을 합니다.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경고했다. 엄중히 경고했다. 뭘 엄중히 경고합니까? 네?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고 미국의 이 한반도 이 전략 이 군사 자산을 소위 말하는 축소해야 된다.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합니까? 완전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김정은이 서울에 파견한 서울 주재 평양 대변인이 누구냐? 그게 문정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과의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이 얘기하는 세계의 노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히 베이징 대변인이에요. 서울 주재 베이징 대변인이에요. 이렇게 말한 그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댓글이 엄청나게 이제 붙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그 댓글이 뭐냐면 참 방송에서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건 뭐 사실이니까 말이죠. 이 자식 또 기어 나왔네요. 이 자식 또 기어 나왔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 제목이 뭐냐? 문재인은 못 믿을 친구. 문정인 이 자식 또 기어 나왔네. 이 자식 또 기어 나왔네. 정말 속이 아주 시원한 댓글. 이 자식 또 기어 나왔네. 근데 뭐라고 하느냐? 문정인 이야기 좀 들어보죠. 균형 외교라는 것은 사실 중용 외교라는 거예요. 중용 외교. 외교에 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엉터리 국제정치학자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유능한 국제정치학자가 정말 이루 헤아릴 셀 수 없이 많은데 하필 이런 돌팔이 말이죠. 정치학자가 어떻게 무슨 외교의 중용이라는 게 있습니까? 모든 외교의 근본이 뭐냐면 균형 외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베팅하다 거기에 차질이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른바 헤징, 주식 투자할 때 헤징이죠. 헤징, 위험 회피, 헤징을 해야 한다. 이게 완전히 무슨 한미 동맹, 대한민국 외교를 주식 투자에 비교하는 말이죠. 이런 돌팔이 정치학자가 지금 문재인의 대한민국의 외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의 두뇌를 장악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 외교에 비극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들어보시죠. 보험을 드는 입장에서라도 무슨 보험을 드다 완전 이건 돌팔이 약장수. 모든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운신의 복과 외교적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외교인데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하면서 결국은 뭐냐?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억압과 제재와 압박의 틀에서 이번 정상회담 말이죠. 문재인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대화로 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완전히 말이 문정인은 누구냐? 네? 중국이 파견한 서울 주재 베이징 대변인이고 평양이 파견한 네, 서울 주재 평양 대변인이에요. 한자도 보탤 것 없고 한자도 뺄 것 없는 표현입니다. 바로 서울 주재 베이징 대변인, 서울 주재 평양 대변인.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그 두뇌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못 믿을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제가 볼 때 사실 이게 최후 통첩인 것 같아요. 아주 치욕적인 얘기죠. 일국의 대통령을 못 믿을 친구다. 못 믿을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미국의 언론이지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수 우파의 대변지라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우호적인 사설을 게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정인은 누구냐? 정말 공부하지 않은 그 찌라시 좌파들, 그 찌라시, 그 전단지, 또는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이 캐캐묵은 민족주의 그 논하는 386 운동권들, 김일성 주사파들, 그 주사파 의식 세계에 머물러 있는 그 세력에게 약장수해가지고 말이죠. 호가호위하는. 이 양반이, 문정인은 이 양반은 노무현 정권 때 이른바 동북아 시대위원장이라고 말이죠. 무슨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동북아 시대위원회라는 걸 문정인이가 이 노무현에게 곡학 아세를 해가지고 만든 게 동북아 시대위원장입니다. 그 위원장이 바로 문정인이었어요. 그때 나온 게 소위 말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자, 이 밸런스 역할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환상인 거 정말. 싸구려 구상이에요. 싸구려 구상. 근데 이번에 또 공부하자는 문재인과 그야말로 외교부에서 변방에만 있었던 그 변두리 외교관들 머릿속이 텅텅 비어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파고 들어가지고 내놓은 게 바로 균형 외교다. 이런 그 시대마다 이렇게 곡학 아세하는 요설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우리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